저는 이번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을 박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미 박살내고 있죠. 현물 ETF 승인되면 뭐 한동안 안 좋을 것이다. 3만 달러까지 다시 되돌아갔다 올 것이다. 전고점 넘는 거는 반감기가 무조건 넘어서일 것이다. 등등등 수많은 예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 박살나고 있죠. 보통 탐욕 지수가 높아지면 그게 불장이라는 신호예요. 보통 그 상태로 오래 갑니다. 그러다가 한번 뭐 단기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가고. 그래서 극도의 탐욕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상승장이 아닌 거죠.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극도의 공포 상태가 그냥 계속 유지됩니다. 아니요.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은 95% 이상의 사람들이 수익 중입니다.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. 반년, 1년. 오히려 그 상태가 안 되면 상승장이 안 와요. 그러니까 정말로 상승장이라고 하는 증거는 95% 이상의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어야 돼요. 지금 이제 거의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, 일반적으로는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길 때부터, 그때부터 진짜 상승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, 경주용카로 치면은 이제 시동 건 거죠. 시동 건 거 아직 엑셀은 안 밟은 거죠. 네, 출발도 안 한 거죠. 엑셀은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건 이미 주식시장에서 증명이 됐고요. 네,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주식시장의 하락과 상승률의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 직후에 한두 달 정도다. 3개월에서 반년만 지나도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누가 되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을 박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미 박살내고 있죠. 현물 ETF 승인되면 뭐 한동안 안 좋을 것이다. 뭐 한 3만 달러까지 다시 되돌아갔다 올 것이다. 전고점 넘는 거는 반감기가 무조건 넘어서일 것이다. 등등등 수많은 예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 박살나고 있죠. 그것처럼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. 이것도 사실 지금 예상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뭐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. 시장의 예측은 6월부터인데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강해요. 이번에 GDP는 살짝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고용 강하고 물가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. 뭐 최소 7월이나 아니면 9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뭐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간다.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늦게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시장에는. 왜냐면 기대감만 계속 아는 채로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. 시장 항상 선반영하잖아요. 그거를 감안한다면 또 그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. 연착륙이 되면서 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.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가 튼튼하면서 금리는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. 일단 양자 컴퓨터가 언제 나올지부터가 알 수가 없고요. 예,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 사람들의 얘기 주장부터가 이미 다 달라요. 누구는 뭐 한 10년 안에 상용화될 것이다 하고 누구는 이번 생에는 틀렸다.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아니다 라고 하고 그럼 둘 다 전문가인데 누구 말을 믿어요? 일단 언제 나올지부터가 알 수가 없고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자 내성 암호화 체계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.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승인을 하면은 암호화 체계를 도입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결국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죠. 그럼요. 보안이 뚫리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거절을 안 하겠죠. 반대로 수량을 늘리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. 주식으로 치면은 유상증자 한다는 거예요. 창설 안 하겠죠. 주주들이. 그거랑 똑같아요. 일단 비트코인은 시장마다 가격이 달라요.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저 마트랑 이쪽 마트랑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.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이에요. A라는 거래소가 있으면 그 A라는 거래소 안에서에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와 그걸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해요.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해외보다는 그 공급이 원활하진 않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밖에 없고
거기다 한국은 결정적으로 지금 세금이 없잖아요. 네, 세금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만큼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. 근데 뭐 유의미한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. 또 싼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비싸지겠죠. 그래서 뭐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옮겨 다닐 정도의 그런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. 원래는 10월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단축돼서 종료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죠. 현재까지만 보면은. 다만 이거는 모릅니다. 결국 가봐야 알아요. 가봐야 아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될 사이클이 그냥 그대로 단축되는 거죠. 그래서 더 급격하게 올라고 결국 최종 라인은 비슷한 거죠.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슈퍼 사이클이잖아요. 한 번 정도 그렇게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2차 파동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원래 그 예상했던 기간만큼 가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파동이 오니까 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르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 실제로 2012년, 그러니까 최초 첫 번째 반감기죠. 그때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났어요. 한 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거의 뭐 50% 가까이까지 하락했다가 두 번째 파동이 왔고 그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보다 훨씬 높았죠.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100%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. 은행에 있는 돈은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누군가 가져가겠죠. 네.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, 차, 이것도 어떤가요?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누가 가져갈 수 있죠. 그 다음에 집도 결국 내가 죽으면 누군가 가져가겠죠. 네.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리고 중국의 황제들이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전부 다 무덤에 같이 묻었죠. 저승까지 가져가려고. 근데 누가 가져갔나요? 도굴꾼들이 가져갔잖아요.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란 건 없어요. 하지만 그게 비트코인이 최초로 우리가 100% 소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. 비트코인은 지금 2100만 개 중에 현재 뭐 1950만 개가 조금 넘게 채굴이 됐는데 그 중에서 400에서 500만 개 정도는 이미 로스트 코인,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암호화폐 지갑에 넣어놓고 암호화폐 지갑을 암호키를 분실하거나 남기지 않고 사망하거나, 네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영원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 먼지가 된 것입니다. 그러면 암호화폐 지갑 키를 남기지 않고 암호키를 남기지 않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.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들은 나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봉인됩니다. 절대 도굴할 수 없는 무덤 속으로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. 그렇죠?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죠. 그리고 100% 나의 소유인 거죠. 죽음까지 가져갈 수 있는. 네, 지금 방금 전에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. 그 거래소 밖에 있는 코인들이 있겠죠. 근데 이미 400에서 500만 개는 유실됐어요. 그 숫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. 언젠가 아마 1000만 개를 넘어갈 겁니다. 네,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남은 코인이 1000만 개가 안 될 거예요. 그러면 같은 양의 자금이 들어와 있을 때 코인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될까요? 주식으로 치면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. 하나하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. 제가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가격은 더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제 얼굴을 더 많이 보시기 전에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